현대인들이 더 급속하게 체내 수분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인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과 살을 이제 가르는데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성분의 독약을 계속 넣는 거랑도 진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꼭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유익과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날 물로 보냐?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무시하는 투의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 물로 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물 부족이 원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모든 병이 물 부족에서부터 생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물이 내 몸에 많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물은 계속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잠잠하죠. 파도가 쳐도 잔잔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파도가 치니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은 훨씬 더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다 완충시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아기들은 보통 한 75에서 80% 정도의 이제 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이 점점 없어지면서 노인이 될 때는 보통 50%에서 55%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다가 더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물을 체내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생과 살을 이제 가르는데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더 급속하게 체내 수분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예전에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잘 생기지 않던 병이 이제는 20대, 30대인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시절에 20대, 30대보다 지금 20대, 30대들이 훨씬 더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중독인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없으면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커피죠. 남녀노소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찾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탈수를 일으키는데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는 원료가 이제 됩니다. 카페인은 농도가 얼마만큼이냐, 또 섭취되어 있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작용이 훨씬 더 달라져요.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마셨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탈수의 효과가 훨씬 더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카페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요즘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알코올도 내 몸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문제는 내 몸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시키는데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에너지들이 있어야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이 다 화학 과정이에요. 화학 과정은 100% 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깨끗한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깨끗하지 않죠. 화학 성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음식을 너무 자주 먹기도 하고, 수면 시간도 굉장히 짧고, 일은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고, 아픈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수분을 말려버리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커피가 또는 술이 이제 지목을 받아서 그런 거지, 그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에서 탈수가 될 가능성들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물이 일단은 우리 몸에서 화학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이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추운 데 가도 어느 정도 견디고 더운 데 가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만 쐬면은 너무 추워요. 뭐 어디 조금만 들어가면 너무 이제 건조해져요. 이런 분들 당연히 이제 수분이 없는 분들인데요. 그게 체내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열이 갑자기 확 오르고 홍조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뒤돌아서면 갑자기 더워져서 옷을 갈아입어야지 될 정도로 또 이제 땀이 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아주 탈수가 심한 상태다.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는 환절기 때 맨날 비염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탈수가 너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분이 이제 충분할 때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게 됩니다. 물 그 자체의 효과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용들도 다 화학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호르몬은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들은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로 우리 몸 자체를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물이 없다 그러면 호르몬이 쉽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진 호르몬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혈관이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양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지만 구석구석까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분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수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 똑같은 압력을 이런 식으로 혈관을 만들어야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가는 것 같아도 너무 적은 양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적은 양이 간다는 거는 산소가 전달되는 양도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산소가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질병의 원인이 되고, 산소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상태가 암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은 사실 뭐 이것 말고도 뭐 밤새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도 물에 미네랄을 못 따라오나요? 고가의 영양제라고 해도 사실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농축을 해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그대로 쓰여질 수 있는 거는 아주 손가락에 꼽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영양제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성분만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한번 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한번 처리가 되어야지만 쓰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꼭 영양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로 같이 들어오는 섞여 있는 성분들도 마찬가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간을 통해서 처리가 될 때 이게 바로 화학 과정이에요. 그 화학 과정에서 한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가의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내 몸 자체에 물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뭐 헛돈 쓰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일정 성분의 독약을 계속 넣는 거랑도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영양제 주사를 수액으로 맞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을 통해서 간으로 가지는 않지만 혈액을 통해서 간을 한번 거쳐서 내 몸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농도가 높은 영양제 성분을 맞았다. 근데 나는 물도 부족하고 간도 별로 좋지 않고 내 몸에 만성염증이 많아서 간도 늘 문제가 생겨져 있다는 분들은 고농도의 영양제를 맞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영향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몸의 이제 수분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고농도의 영양제를 먹든 고가의 영양제를 먹든 주사를 맞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일 첫 번째, 필요하고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좋다 하니까 한때는 뭐 하루에 3리터, 4리터씩을 마셔야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죠. 그렇게 먹는 것들이 현대의 대중에게 적용시키기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고 있어요.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의 수분 보유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데도 나는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의 수분이 건장한 성인으로 봤을 때 65에서 70% 정도 있어야 되는데도 내가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내 몸이 선인장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선인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인장에 물을 많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3리터, 4리터씩 먹으면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꼭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거는 소금의 양도 많이 늘려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보다 음식을 간간하게 먹고 맹물을 마시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거나 맹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서 소금물을 챙겨 먹는 것은 완전 바보 같은 헛짓 하는 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농도를 0.9로 맞춘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맛이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게 내 몸에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한 컵 정도 마시면 목이 좀 축해졌네, 정신이 좀 드네, 이런 느낌이 오는 정도로 내 몸이 관리되어 있어야지 물을 안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난 물을 안 마셔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당신은 선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시고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날 물로 보지 마, 나가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마시오. 감사합니다.